지금까지는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해제된 잠실, 대치동 등의 집값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30억, 40억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평생 내가 한번 보지도 못할 그런 금액이 저쪽 동네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뤄지는구나. 나랑은 관계도 없는 영 딴 세상 이야기인데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 멈춘 채 눈과 귀를 닫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건 내 집 마련의 꿈도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왜 잠실 얘기를 가져왔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 게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실 분들이라면 적어도 잠실 집값만큼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잠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로미터 지역이기 때문이죠. 부동산이 일반 제품과 다르게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상품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어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기 힘들다는 건데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열대에 쫙 나와 있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앞뒤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흔들어 보고 해서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 앞에 있는 제품이냐 뒤에 있는 제품이나 전부 다 사실 다 똑같은 제품이라는 믿음이 있고 실제로 그렇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냥 손에 잡히는 걸 사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잠실에 있는 엘스, 리센츠, 트리중, 이 잠실 엘리트 지역은 입지와 연식, 평형까지도 모두 다 비슷한 아파트가 몇천 세대나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시장에서 굉장히 드물게 표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표준화가 잘 돼 있다는 건 투자하기에도 정말 좋은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잠실 지역은 집값 상승기든 하락기든 제일 먼저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리트머스지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잠실은 입지상 강남의 진입관문과도 같은 곳이죠. 많은 분들이 송파구에서는 가장 선망하는 지역으로 꼽지만 강남에서는 살짝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평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잠실에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 호가로 불렀던 84타입 30억 매물이 실거래가 찍힌다. 그때부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잠실보다 상급지에서는 아니 잠실이 이 정도인데 우린 그럼 더 받아야 되겠네 라는 심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잠실을 동경해오던 지역에서는 우리도 잠실보다 조금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쳐줄 필요는 없잖아, 키 맞추기를 해야지 라면서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단군 일의 최대 단지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서는 지난 2월 14일 26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기록이 찍혔습니다. 잠실보다 입지 조건은 떨어지지만 최신식 단지인데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핵심 단지죠. 아니나 다를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서는 앞서 작년 말 27억 원 실거래가 기록이 찍었다가 해당 거래가 취소되면서 25억 원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토어제 해제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2월 14일 26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찍혀버리면서 상방이 열려버렸습니다. 잠실과의 갭을 그만큼 빨리 메우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이렇게 토어제 폐지로 인해서 상승세가 옆 동네까지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굳이 저 비싼 동네까지 내가 돈 들여서 가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에도 좋은 아파트가 많이 그리고 싸게 지어지면 사실 갭을 메울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2, 3년간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이 역대 최저치가 확정된 상황에서는 저쪽에서 불이 붙으면 나머지 지역들도 집값이 연쇄적으로 따라가게 돼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토어제 폐지 뜻을 밝힌 이후 강남 3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강동구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까지 마이너스 행보를 이어가던 강동구 아파트 값은 2월 둘째 주가 되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2월 첫째 주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착시 효과예요. 이때 데이터들은 구정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1일의 거래밖에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데이터들과 함께 섞여서 하락으로 잡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선수들은 이미 다 움직이고 있었죠. 결국 그렇다 보니 그 사이에 이뤄진 거래들이 2월 둘째 주에 돼서는 시장 데이터들에 반영이 되면서 강남 3구의 움직임을 곧장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만약 이러한 강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경우에는 강동구로 옮겨붙은 상승세가 강동구에 그치지 않고 마용성 지역과 동작구, 여의도, 목동 등 순차적으로 서울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분위기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그림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울 핵심 지역인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에 적용되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급작스럽게 뜨거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단지는 불과 며칠 만에 집값이 수억 원 상승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이미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에 토어제에서 해제된 잠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던 지역인 만큼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정말 큽니다. 잠실은 전국에서 보기 드물 정도의 아파트 시장이 표준화된 곳이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허제 폐지로 인한 열기가 인근 지역으로 조금씩 이미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과 같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상승세가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큰데요. 관건은 이 효과가 어디까지 얼마나 번지게 될 것이냐겠죠. 물론 단순히 1, 2주 정도 집값이 반등했다고 이제부터 대세 상승장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섣부른 판단입니다. 토어제가 폐지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강남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건 사실 5년 동안 강제로 묶여있던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지역들은 꽁꽁 규제로 묶여 있다 보니까 남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도 분명히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작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는 높은 수준이라고 체감되고 있고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 때문에 과거와 같이 단기간 내 서울시장이 단숨에 불장이 돼버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이른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은 절대 한 가지의 변수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번 토허제 폐지는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는 점만은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금리가 더 떨어지고 추가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들이 더욱더 완화되는 등의 호재가 잇따를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바람은 얼마든지 더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당분간 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변화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을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